자, 2024년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근로감독이라는 것은 매년 연초에 노동부에서 발표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틀이라는 것은 유지가 돼요. 큰 틀이라는 것은 존재를 하는데 매년 디테일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노동부의 관심사가 작년에는 여기였다면 올해는 여기다라고 해서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근로감독 계획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취지는 근로감독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근로감독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는데 취지가 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감원의 금융감독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이 레이버 인스펙션, 이 근로감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노동사건이 있잖아요. 기업에서 임금을 안 줬다. 임금 체불,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 요즘 핫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유 없이 잘렸어. 뭐라고 합니까? 부당해고. 어디 찾아갈까요? 노동청, 노동위원회 토탈해가지고 고용노동부,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찾아간다. 노동사건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에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로감독은 반대로 노동청에서 회사로 들어오는 거, 요게 근로감독이 되겠습니다. 2024년 근로감독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 재감독이란 개념이 등장했다. 기존에는 없었다. 기존에는 뭐가 있었다? 봤더니 정기, 수시, 특별 이 세 가지 3종 세트. 근로감독 유형의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정기는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뭐 3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 레귤러하게 나오는 게 정기감독이라고 본다면 이 수시감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서 기획, 그해 기획 근로감독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IT 업종이 될 수도 있고 영화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타겟을 정해서 들어가는 그 감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수시 감독이 되는 것이고 이 특별 감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언론의 이슈,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때 쳐들어가는 거 특별 감독입니다. 여기에다가 신설된 것이 바로 재감독이네요. 뉘앙스에서 보신 것처럼 다시 감독 들어갈게. 보통 우린 기업에 약간 이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근로감독 때문에 한번 털렸어. 이제 3년 정도 근로감독 다시 받을 일이 없겠지? 야, 쉬자. 한번 털렸다고 안심하지 마. 또 쳐들어갈 거야. 요게 바로 재감독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무관용 원칙이래. 뭐가 무관용이야? 누구에게? 고액 다수 체불 사업장에게 무관용이래. 그럼 고액 다수 체불 사업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야? 어떤 기준이야? 봤더니,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 엄청 많죠?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 요 경우에는 뭐 단순 실수로 체불한 게 아니라 회사가 그냥 방치한 거지. 노동법 준수, 야, 쌈이나 싸먹어라. 거의 이 상태에 온 것을 고액 다수 체불 사업장이라고 하고 숫자화 한다면 50명 이상 피해 금액, 임금 체불, 퇴직금 체불액 합산해가지고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 시정 지시 같은 거 없어. 봐주는 거 없어. 그냥 바로 형사 입건. 형사처벌하고 과태료 때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찾아볼 수 있었던 개념이 이 릴레이 기획감독이라는 용어였거든요. 릴레이라는 그 느낌 자체가 이런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돌겠다. 계속해서 뺑뺑이 돌겠다. 그래서 어디를 돌 거냐 봤더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대. 사각지대. 그동안은 등잔 밑에 어두웠지. 이번에는 우리가 등불을 들고 쳐들어가겠다. 그래서 어떤 업종인가 봤더니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업종. 그래서 예를 들어서 IT 플랫폼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고용노동부의 타겟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등잔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디를 밝히겠다 봤더니 스포츠 구단, 헬스장 등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펼칠 예정이다. 보면은 프로, 실업, 스포츠 구단, IT 게임업, 하청기업, 레저 스포츠업, 골프, 헬스 등 교과학원, 기업, 연구소.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는 이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감독에 대해서 조금은 예전보다 더 신경을 쓰고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이제 신설된 이제 제도가 임명제보 기획감독이거든요. 자, 임명제보 기획감독, 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이거를 약간 속되게 표현하자면 꼰지르는 거지. 어떻게? 익명으로.
내가 노동청 가가지고 회사를 신고하자니 내 얼굴이, 내 이름이 드러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우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익명으로 노동부에 우리 회사 근로감독 와주세요라고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익명 신고라는 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 저출산 시대에 출산 휴가, 육아휴직 가고 싶은데 회사가 허락을 안 해. 그래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달라진 것은 뭐냐면 익명으로 신고해서 노동청을 불러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근로 감독을 받게 하자. 요게 예전과는 좀 달라진 제도다. 자, 이 제도가 신설됐다고 해서 저도 로그인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 들어가서 사업장 지도 감독하면은 민원 신청이 있고요. 근로감독 청원서. 근로감독 우리 회사 와서 근로감독 해주세요. 요 말 아니겠습니까? 하면은 이제 청원 내용 써가지고 우리 회사에 무슨 내용이 있었고, 예, 요런 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자, 물론 제가 알기로도 이 근로감독관 수가 이게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그 많은 근로자 중에 한 명이 익명 신고했다고 모든 회사로 다 근로감독을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시 되는 점이 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좀 경각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2024년도 달라진 근로감독 내용 한눈에 살펴보기 찰칵. 그럼 마지막으로 자 우리 회사가 2024년도 근로감독을 앞두고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하단에 주소 링크 걸어뒀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들어가면요 사업장 지도 감독 섹션이 있어요. 클릭하면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면서 체크를 꼼꼼히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 이 표를 통해서도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한다면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무사 아니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2024년도 달라지는 근로감독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꼭 수동적으로 이 근로감독을 면피하기 위해서 노동법 준수하자는 그런 개념보다는 노사가 주도하여 노동법 자가 준수 여부를 점검해서 노동법 역량을 끌어올리는 그런 한 해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